실질적으로 그 우파 유튜버가 이렇게 상당히 활동을 함으로 인해서 그 방송국에 상당한 영향을 끼친다. 그 재정적인 그런 그 부분에 많은 영향을 끼친다고 이렇게 자주 말씀을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KBS가 그 문제 때문에 비상이 걸렸다고 그런 얘기를 얼핏 하신 것 같은데 어느 정도의 상황인지 좀 한번 듣고 싶습니다. 네, 우리 유튜브가 정말 얼마나 위력을 발휘하고 있는 건지. KBS뿐만 아니라 MBC 등 해서 지상파들은 이른바 비상경영하고 있습니다. 이름 붙였어요. 비상경영. 그렇게 해서 올해 약 1,000억 원이 넘는 적자가 예상되기 때문에 많은 부분에서 경비 절감을 하기 위해서 업무 추진비를 몇 프로 줄이거나 신규 채용을 줄이거나 또는 불효불급한 사업을 못하게 하거나 여러 가지 하고 있고 KBS만 하더라도 뭐 고직급, 높은 직급에 대해서는 그 직급 자체를 없애는 것도 하고 있고요. 사업도 많이 줄였고 이 말을 못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언론사들이 유튜브가 아니고 딴 요인 때문에 생긴 변화라면 모르겠는데 정치 때문에 또는 외부 환경 때문에 그러는데 이게 유튜브 때문이기도 하더니와 자기들이 편파 왜곡 조작 방송을 한 것이기 때문에 이걸 적극적으로 홍보를 못하는 거예요. 아 이래서 어렵습니다 라고 말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용하게 그렇지만 안에 있는 직원들에게는 굉장히 큰 압박으로 그래서 뭐 저희 회사만 하더라도 기존에 휴가를 연간 휴가를 6일 쓰고 있잖아요 보통. 그런데 강제로 6일을 더 쓰고야 돼 있습니다. 강제로 그 6일은 급여를 주지 않는 그렇게 해서 강제화하고 있고 그런 움직임들이 KBS뿐만 아니라 MBC 등에 있고 1,000억 격차로 보면 큰 돈이니까 그리고 유튜브의 또 다른 방안으로 KBS 안에만 하더라도 댓글 읽어주는 기자들이라는 코너로 기자 6명, 뭐 7명 정도가 유튜브를 전담하고 있는 부서가 있어요. 그 안 들어가 보시면 오늘 저녁에 댓글 읽어주는 기자들 보면 되게 좌편향된 그런 그 방송을 하고 있어요. KBS 안에서도. 그래서 그게 이제 지금은 몇만 조회지만 늘어나면 몇십만이 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오니까 그 콘텐츠가 되니까. 그러니까 지상파 방송이 여러 가지 지금 유튜브에 대한 대응책으로 같은 유튜브도 만들고 그랬고 하고 있는데 그러나 여러분만큼 기민성 있게 하지 못하고 있다. 예를 들어 볼게요. KBS 9시 뉴스를 유튜브를 통해서 보면 실시간으로 몇 명 볼 것 같습니까? 그렇게 많이 보는 거 그러니까 한번 추측해 보십시오. 실시간 채팅자요? 아니 실시간으로 접속해서 보는 사람. 요새 많이 보던데요. 보통 아니, 그러니까 보통 저도 보고 있는데 보통 10,000에서 15,000명 사이에서 보는데요. 아니요. 아닌데. 아니 올라오는 거는 몇천 명 수준 아니겠습니까? 네. 만 명이 제일 안 돼요. 아니 그러니까 올라오는 수준이 뜨지 않습니까? 아니 실시간으로 보는 사람. 예예예. 밤 9시 뉴스 되면 9시 20분에 딱 켜보면 네. 이게 3,000명, 4,000명 아, 예, 예. 안 돼요. 그러니까 그 지금 유튜브에 좀 일어나는 것은 몇만이 서울 오지 않습니까? 네. 그죠? 그러니까 거기는 플랫폼 기반 자체가 유튜브가 아니기 때문에 숫자가 적은 건 맞지만 그러나 소비는 대부분 이걸 하고 있다니까요. 그 집에 들어가서 뉴스에 정치돼서 보는 사람 없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그런 없는 데다가 패턴은 이게 혼자 뉴스를 소비하는 시대가 되니까 유튜브가 더 확산될 거니까 각 방송사마다 유튜브에 버금가는 뭔가 콘텐츠를 만들려고 부서도 만들고 인원도 배치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저기도 이걸 지금 뚜렷한 뭐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 게 아니어서 분석하고 그 다음에 따라가기 바쁜 상황이고 그러나 유튜브 현장인 여러분들은 그저 뉴스가 생산되는 곳에 쫓아가니까 그게 뉴스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기는 뉴스가 생산되는 곳이지만 감히 저기는 못 가겠다. 사실 오늘 이 공간도 굉장하게 뉴스의 공간이거든요. 근데 이런 데는 절대 안 와요. KBS, MBC, SBS가. 그런데 우리가 논의하는 것 중에는 상당히 의미 있고 중요한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상파 또는 이 제도권 언론에서 앞으로 못 따라올 겁니다. 이런 공간에. 그렇잖아요. 조국 집을 압수수색 하는데 아침부터 저녁까지 지상파에서 어떻게 중계를 합니까? 풀로. 그러나 그 여러분들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하거든요. 이런 것뿐만 아니라 지금 어디서 집회가 열리고 지금 어디서 사람들 모여있고 10명이 모여서 중요한 의견을 나눈다. 그것도 틀어놓고
라이브로 중계하면은 생중계인데 거기 모인 사람들이 의미 있거나 아주 중요한 주제거나 또 나라를 살리는 일이거나 이럴 때는 그게 자체가 뉴스가 된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바라보는 뉴스의 가치, 그건 뉴스 밸류라고 합니다. 뉴스 밸류. 그러니까 미국 사람 5명 죽은 것보다 인도 사람 100명 죽은 것보다 미국 사람 5명 죽은 게 더 크게 보도되거든요. 밸류가 그래요. 그죠? 한국 사람 한두 사람이 다치거나 죽는 것보다 외국 사람이 다치는 것보다 더 큰 거고, 그죠? 유명인이 죽은 게 설리가 불행한 일로 죽은 것이 우리가 모르는 사람 죽은 거 뉴스가 되지 않습니까? 탤런트 설리가. 그런 것처럼 뉴스 밸류가 달라진다. 그러니까 우리가 바라보던 전통적인 뉴스의 가치가 예전에는 이게 뉴스였는데 아니다 이거죠. 아니다. 우리 삶의 양식을 바꾸는 여러 가지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데 그거 못 따라가는 것 중에 하나가 지금 제도권 언론과 정치권이다. 그래서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정치권을 물갈이 해달라는 이유는 그 사람들이 못 싸운다도 있지만 그 사람들이 바뀌지 않으면 기본적으로 싸움을 할 수 있는 기구들을 다룰 줄도 모르고 이해도 못하는 사람들이다. 유튜브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은 사람들은 모르는 거예요. 여전히 국회 정론관 앞에 가서 브리핑을 해야 뉴스에 나오는 걸로 생각하는데 브리핑을 아무리 해도 안 나와요. 그리고 그분들 특징이 뭐냐면 자기가 브리핑 해놔놓고 안 나오는 줄을 모르고 있는 사람들이다. 왜? 브리핑 해놔놓고 그 뉴스 쳐다보고 있는 게 아니라 저녁에 사람들 만나고 술이나 마시고 만약 그런다면 국회의원들이 되게 저녁에 집에 일찍 들어서 그래서 여기 기자 만나고 저기 기자 만나갖고 나에게 유리한 걸 써달라고 하는데 설령 그렇게 하더라도 유리하게 써줄 기자가 없어요 지금은. 그걸 아셔야 되는데 저분들은 내가 출입 기자들 관리한다 해가지고 데리고 밥도 먹이고 저녁에 이렇게 하다 보면 오히려 거기서 말수수 하나 두 개 가지고 그게 설화돼서 본인이 큰 낭패를 당한 경우 있어도 거기에 내가 말을 많이 했다고 해서 이 기자가 기사를 잘 써주냐? 아니에요. 그 국회의원들이 마치면 빨리 집에 들어가서 책도 읽고 공부도 읽고 역사도 읽고 해서 더 많은 인문학적인 수양을 갖추어서 세상이 변하고 시대가 변하는 걸 읽어내서 거기에 먼저 앞에 가가지고 거기서 맥을 잡고 있어서 대한민국이 앞으로 어떻게 변하겠다. 즉 중국이 앞으로 얼마 있다가는 중국이라는 나라도 유럽처럼 많이 핵분열이 일어나서 다민족으로 분리돼가지고 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 소련이 전에 국가연합이라는 단체로 해체됐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되면 우리 한반도도 새로운 통일 기운이 있고 옛날에 잃어버렸던 고구려 저 위의 땅들, 간도, 그죠? 몽골 이 어느 지역까지도 우리가 확장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 왜? 거기에 조선족이 사니까 조선족이 통일이 되면 그 사람들은 여기가 우선인 문화를 갖고 있잖아요. 우리가 경제력이나 문화 이 측면에서 그러면 편입하려고 할 거란 말이에요. 그 붕괴되는 시점에 우리가 그런 기회를 잡으면 이럴 거다. 그런 거를 알고 대비하고 해야 되는데 계속해서 우리는 정치권 어디 가냐? 과거. 어저께도 문재인 대통령이 창원에 내려가서 옛날에 부마 항쟁 때 이 정도는 계속 과거로 다니고 있는 거예요. 지금 미안하다. 아니 자기가 조국을 임명한 걸 미안하다 해야 되고 자기가 경제를 망친 것에 대해서 미안하다 해야 되고 한박도에 북한 군들이 와서 우리 시설을 겨누고 있고 하는 걸 미안하다고 해야 되고 지금 체제가 붕괴되는 위험에서 미안하다 해야 되는데 이 사람이 미안하다는 거는 저기 5.18 미안하다, 4.3 미안하다, 그죠? 대구 무슨 폭동 미안하다. 꼭 시국 사건 관련해서 그렇게 미안하다 하고 있거든요. 그걸 가지고 국민의 반도 안 돼요. 3분의 1 자기의 경도된 사람들, 그 사람들 데리고 정치를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천만 말씀. 그게 안 되니까 이 사람들은 이 정권이 있을 때 법도 바꾸고 언론을 장악해가지고 완전하게 하나로 해가지고 다시는 보수가 정권을 차지 못하는 그런 나라로 만들 것이다 하고 꿈을 가지고 왔는데 그걸 깨뜨리게 누구냐? 이렇게 계신 여러분들 유튜브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알아야 되는데 이 유튜브의 중요성을 이 정권은 알고 지금 엄밀하게 광고 규제를 통해서 아주 센 규제를 하고 있는데 자유한국당을 포함해서 대다수 국민들은 지금 모르고 있어요. 이게 지금 대한민국 큰 비극입니다. 위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10월 3일과 10월 9일 날 우리가 얻었던 거기에 만족해가지고 조국이 물러갔으니까 이겼다가 아니라 사실은 조국은 조국이 법무부 장관 하나 뒤에 앉아갖고 무슨 아이디어를 제공해가지고 실행하나 그게 그거 아닙니까? 문제는 문재인 정권이 퇴진 안 하는 이상 장관 한둘이 갈리고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이 정권이 있는 이상 대한민국은 위험하다. 이 정권이 있는 이상 국민이 위험하다. 언론이 위험하다.
그죠? 이게 오래 갈수록 대한민국 체제가 바뀔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 이걸 알아야 되는데 그걸 알려고 하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가장 우선순위 1번이 뭐냐? 언론의 자유다. 지금 언론의 자유를 문 대통령과 이집권 세력들은 KBS, MBC 등 제도권 언론을 생각 아니다 이거죠. 거기 나오는 거는 이미 그 언론을 통해서 들을 사람들은 정해져 있어요. KBS, MBC, SBS 이 지상파 방송의 시청률만큼 그 사람들은 말하자면 좌파로 넘어갔거나 그리고 넘어갈 사람들이고 우파로 온 사람들이 그 대부분 유튜브를 듣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우파로 올 사람들이 아직도 많이 남아있는 공간이 어디냐? 그게 바로 지상파를 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야 이거 너무 심하다. 이거 못 듣겠다. 못 보겠다 하는 사람들이 쪽쪽 넘어오는 데가 어디냐면 여기에요. 유튜브. 그러니까 지상파에서 300만 명, 400만 명, 뭐 200만 명 모이는데 그 3,000명 모였다고 하면 그 사람들이 그 계속 보겠습니까? 어디 가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오는 데가 유튜브라니까요. 그러니까 이 공간이 점점 그 사람들을 확 흡수할 수 있을 정도로 우리가 더 많이 룸을 만들어 놔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좀 더 하이 퀄리티, 그죠? 좀 더, 말하자면 그 사람들 거기에 부담 안 되는 해야 되는데 그냥 한번 하고 말 방송처럼 막 질러버리거나 이러면 곤란하죠. 그리고 딱 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저 방송 들어갔더니 그냥 뭐 계속 이거 무슨 구독만 누리달라 좋아요만 강조하고 안에 들어보니까 내용은 없다. 곤란하고 그러면 혼자 안 되면 또 다른 전문가를 데려와가지고 계속 둘이서 방송하고 지금 혼자 방송하는 것보다 2명, 3명 하는 게 대세가 될 수 있으니까 혹시 여러분들이 중에 내가 콘텐츠가 좀 알린다 그러면 또 다른 사람 데려와서 같이 하는 거예요. 이렇게 같이 그러면서 유튜브에 처한 실상들을 많이 알리고 이게 대세라는 것을 알리고 이건 변하지 않지 않습니까? 이 소비 패턴 그러니까 만드는 방식은 바뀔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뭐 그냥 하는 것보다 뭐 이를테면 좀 기이하게 노래 불러가면서 한다든지 그죠? 좀 시를 읊어가면서 한다든지 아니면 정 안 되면 신문에 사설만 읽어주는 그 코너 만들어가지고 주요한 신문의 사설을 한번 읽어주는 거 계속 읽어주면 요새 유튜브를 나이 드신 분들이 많이 보기 때문에 눈이 침침하잖아요. 그러면 조선일보, 동아일보, 뭐 조정동의 사설을 주요한 사설로 판단되는 것들 읽어주면 그거 다 읽을 때 10분 걸릴 거예요. 3개 읽어주면 그거 듣고 오늘 하루에 주요한 어젠다가 뭐다는 걸 알고 또 유명한 칼럼을 읽어주는 그죠? 칼럼 읽어주는 뭐 유튜브에 이래가지고 만들어도 되고 그러니까 영역들을 많이 개척할 수도 있고 또 뭐 중요한 책 같은 거 읽어줄 수도 있고 시도 읽어줘도 되고 확장하라 이거죠. 확장. 네. 뭐 유튜브 콘텐츠 방향까지 이렇게 좀 여러 가지로 자문을 해주셨습니다. 시간이 굉장히 벌써 시작한 1시간 만에 이제 저기 1시간 반 정도 됐는데 한 번만 더 질문을 받고 종료하는 걸 하면 어떻겠습니까? 네, 연구관소입니다. KBS가 이제 그 시청률이 많이 떨어진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편파 보도하고 제대로 제 사실대로 안 하기 때문에 국민들 대다수 우리 저 우파 국민들이 시청률을 자꾸 이제 시청을 안 하는 그런 배제하는 현상이 나왔습니다. 나오고 또 시청료 안 내기 운동도 많이 하고 있는데 실제로 시청자 시청료 내는 그 수입 부분에서 얼마나 정도 감해졌는지 하고 또 유튜버가 대안으로 이제 이렇게 많이 이제 활성화되고 있지만 KBS가 이제 그 유튜브 대응을 이렇게 하고 그런 걸 하는 데 있어서 또 우리 국민들은 잘 선호를 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도 우리 유튜브가 이제 발전을 해야 되겠지만 KBS가 몸소 느낄 수 있는 게 되려면은 시청자들 시청료 거부 운동이 많이 확산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또 내일 또 KBS 앞에서 뉴스타운인가 가지고 또 이제 KBS 집회를 규탄 집회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 게 앞으로 확산돼야 되는데 지금 어느 정도로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건지 말씀 좀 해주십시오. 네. 그 수신료는 제가 아직도 현재 직원입니다. 그래서 수신료 거부 운동에 대해서는 제가 그 문제가 나올 때마다 좀 난처하고 저는
아무리 그래도 KBS라는 개체를 없앨 수는 없다. 수십 년 계셔야 한다. 사실 수십 년은 30여 년 동안 묶여 있는데 2,500원은 아주 싼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이제 이번 사태를 겪으면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과 문재인 정권을 겪으면서 국민들이 어떤 마음이 갖고 있냐면 수십 년 만 원도 좋으니까 제대로 된 방송만 하면 주겠다는 사람들이 많이 들어봤어요. 그러니까 수신료를 많은 성남분들이 항의하는 듯해서 수신료를 안 내겠다고 하지만 지금 수신료는 사실상 KBS가 걷는 게 아니고 한국전력에서 병과 전기요금과 수신료를 함께 걷고 있기 때문에 그 절차가 좀 복잡하고 그래서 그건 뭐 크게 효과적이지 않다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수신료보다는 다른 방법으로 그 KBS 콘텐츠를 바꿔야 되는데 오히려 현실적인 방안으로서는 방송법 개정 이야기를 몇 번 했어요. 지금은 이제 그게 뭐 시들어져 버렸는데 지난번에 박홍근 의원이라고 더불어민주당에서 낸 안을 보면 방송법을 통과시킨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새로운 그 사장을 날리고 새로운 사장을 뽑게 돼 있어요. 지금 있는 사장 이사 다 내보내고. 그러면 지금 KBS와 MBC의 사장들은 다 민주노총 산하에 있는 언론노조 위원장 출신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KBS와 MBC 문제는 뭐냐면 특정 언론노조 민주노총이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그 민주노총이 지난 2017년 4월 27일 날 문재인 당시 후보와 언론노조 간부들이 협약을 맺었어요. 정책협약. 그러니까 지금 뭐라 그럴까요? 그 정치권하고 그런 협약을 맺는 자체가 언론이 이상하지 않습니까? 언론은 권력을 견제해야 되고 비판해서 이 권력이 잘못 사용되지 않도록 국민의 입장에서 이렇게 충고도 하고 비판을 해야 되는데 아니 권력이 앞장을 쓰는 이런 역할을 하고 있으니까 이게 문제죠. 그러니까 사장을 바꾸면 그 안에 있는 보직자들도 다 바꿀 수가 있다. 지금 특정 노조 위주로 되어 있는 보직자들. 그러면 언론이 많이 바뀌어진다. 그래서 그 방송법은 다음 사장을 뽑을 때는 반드시 야당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 지금은 여당 이사들만 추천하면 되는데 특별다수제라고 해서 전체의 3분의 2, 이사의 3분의 2가 동의를 하게 되면 야당도 동의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처럼 특정 노조 위원장 출신이나 그런 사람들 못하게 하는 효과가 있다. 그래서 방송법 개정을 뭐 압력을 해달라고 했는데 그게 이제 옛날에는 더불어민주당이 그 야당이었을 때 개정 제안을 했다가 여당이 되고 나니까 쏙 집어넣어버린 거예요. 그 문재인 대통령도 바로 그런 입장입니다. 과거에 야당 후보였을 때, 야당 때는 방송법 통과시키려고 그렇게 주장했던 사람들이 지금 대통령이 되고 여당이 되고 나니까 없던 일을 해버리는. 그래서 지금 이게 정말 전파적이다. 그래서 유튜브가 그나마 우파들이 많이 보고 있고 하니까 이거는 어떻게 뭐 한 사람은 통제한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활성화시켜야 되는데 안 되니까 지금 이 경제 제재로 광고 제재로 들어오는 거죠. 이걸 막아야 된다. 그런 생각입니다. 자, 제가 하나 좀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아까 우리 근고문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지금 KBS나 다른 어떤 지상파가 콘텐츠를 어느 정도 어떻게 좀 유튜브와 경쟁해서 만들어내고 있나 이것도 한번 물어보신 것 같아서 제가 한 예를 들어드리면 우리는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게 지금 뉴스라든지 또 그 다음에 어떤 그 정치적인 상황만 맞춰가지고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이게 이제 방송 영역으로 치면 기자들의 영역이죠. 나머지 이제 제작 프로그램, 우리 교양 프로그램이라든지 예능 프로그램 이 부분 나중에 이제 우리 유튜브 연합회가 지금은 뉴스에 어떤 국한돼서 많은 분들이 지금 그 구성이 되어 있지만 나중에 그분들이 다 들어와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거든요. 그렇게 된다면 지금 제작 프로그램에서 상당히 많이 진출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이제 KBS 시청률 얘기하셨는데 MBC 같은 경우에 9월 어느 날 시청률이 뉴스 같은 경우에 1.97%입니다. 1.97%면 5천만 명이 보는데 그냥 100만 명 텔레비 틀어놓고 본다는 거죠. 그러니까 5천만 명 기준이 아니라 우리나라 한 가지의 텔레비가 몇 개나 있습니까? 두세 개 있잖아요. 그러면 1억 개 중에서 보니까 그냥 틀어놓고 보는 게 이 시청률이 광파력, 방송의 전달력을 생각하면 아주 미미한 존재라는 거죠. 이렇게 되다 보니까 또 거기다가 또 하나 또 단적인 예를 들어드리면은 이 하루 30개 프로그램 중에서
MBC 같은 경우에 5% 제가 뭐 MBC 출신은 아니지만 SBS 출신이지만 이 자료가 있으니까 얘기입니다. 5% 이상 시청률 유지하는 게 30개 그 프로그램 중에서 단 1개 프로밖에 없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본인들도 지금 먹고 사는 문제에서 진짜 위기에 닥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유튜브 영역까지 들어온다는 거죠.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한상혁 위원장이 지상파 보고 미디어 교육시켜라 한 게 이쪽으로 진출하라는 거거든요. 덧붙여가지고 제작 부분에서 들어오는데 한 예를 들면은 그 지금 한문철 변호사가 뭐 우리 주로 하고 있는 그 블랙박스를 가지고 교통사고 예방이라는 이런 걸 하잖아요. 이런 유튜브가 있잖아요. 그런데 지상파에서 그런 프로그램을 합니다. 한문철 씨는 내가 알기로는 한두 명 가지고 일을 하는데 지상파에서 그 한 팀이 무려 25명이어야 합니다. 25명이 들어가지고 일주일에 2억 5천의 수입을 낸답니다. 그러니까 영역으로 진출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우리 송 위원장님 말씀하셨는데 이제 진출은 불가피한 건이지만 거기서 어떻게 경쟁력을 확보하느냐 이것도 이제 우리 그 개별 유튜브가 이제 앞으로 고민해야 될 과제인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뭐 오늘 그 성창경 위원장님께서 어려운 시간 내주셔가지고 또 본인이 지상파에 있다 보니까 사실 제가 그 말씀드리면 저도 이제 뭐 그쪽에서 물을 먹은 사람이라서 그런데 큰 관심이 없습니다. 근데 본인이 어떤 언론 전반에 대해서 또 방송에 대해서 애정이 많다 보니까 유튜브에 대해서 남다르게 관심을 가지고 또 깊이 관심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저희들하고 이렇게 방송하고 기존의 방송하고 유튜브하고 어떤 호혜 관계라든지 앞으로 그 모색 방법, 살아갈 길을 모색 방법이라든지 또 지금 탄압에 대한 우리 대처 방법까지 세세하게 말씀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 우리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일단은 이렇게 생각하셔야 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자 보수 유튜브가 없어지면은 결국은 보수 세력이 자동 소멸될 수 있습니다. 보수 세력이 자동 소멸되면 지금은 우리나라 국가에 처한 상황을 봐왔고 국가가 어떤 식으로든지 망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현 체제가. 이렇게 되니까 우리 성 위원장님도 아까 계속 말씀해드렸다시피 우리는 그걸 인식하고 있지만 일반 구독자분들 이런 관심이 없어서 아니면 그 매개체가 없어가지고 관심이 지금까지 없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관심의 방점을 가지고 이 유튜브를 좀 지켜봐 주시고 같이 공감해 주시고 같이 또 우리가 하다 보면 또 보조를 같이 맞춰 주시면 어떠실까 이런 제안을 감히 드리면서 오늘 성창경 위원장님 이렇게 어려운 시간 내주시고 좋은 말씀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